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Simple Copy and Paste is a Strong Data Augmentation Method for Instance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어디 컨퍼런스에 퍼블리시되진 않았고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논문 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카피 앤 페이스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제 기존 디텍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랜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그런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좀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임의의 곳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고려해서 이 인스턴스들을 씬에 붙이는 그러한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을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것과 그냥 랜덤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실험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까지 고려가 되어야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굳이 이렇게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코스트를 들이기보다는 랜덤하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에피션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스크를 따서 그것들을 붙여넣는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와 그 물체, 쉐입을 고려한 오브젝트를 더 고려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할 때 그 개수가 굉장히 콤비네이토리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스와 타겟 이미지를 고를 때에도 그런 초이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소스 이미지로부터 어떠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는가에서도 초이스가 발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붙여넣을 때 어떤 영역에 붙여넣는가에 대해서도 초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두 개의 이미지를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라진 두 개의 이미지를 랜덤 스케일 지터링 그리고 랜덤 호리존털 플리핑을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스케일 지터링은 기존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보다 더 좀 심화된 그 스케일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large 스케일 지터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은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0.8에서 1.25 사이에 좀 공범한 정도의 그런 스케일 지터링을 의미를 하고 large 스케일 지터링은 0.1에서부터 2배 사이에 그런 좀 다이나믹한 그런 스케일 지터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스탠다드 어그멘테이션이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을 의미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large 스케일 지터링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보다 large 스케일 지터링을 적용을 하였을 때 더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을 더 추가하였더니 성능 향상이 여기에서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셀렉한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인스턴스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싶은 그 인스턴스에 대한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브젝트들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해서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았더니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바운더리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우시안 필터가
어찌 보면은 그 바운더리 정보들을 좀 스무딩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거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이미지에 이제 위치를 랜덤으로 정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험 결과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리고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케일 지터링을 스탠다드냐 아니면은 라지 스케일을 적용을 했느냐 그리고 커피 앤 페이스트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표를 나타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백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것과 그리고 이미지넷 이니셜라이즈 된 것에서 모두 이제 커피 앤 페이스트 방식을 추가를 하였을 때 두 방식 다 이제 임프루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든 이 커피 앤 페이스트 방식이 잘 작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 스케줄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모든 트레이닝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임프루먼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케줄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폭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이 커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스케줄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과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적용을 하였는데 이제 라지 스케일 지터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모델이 컨버지 할 때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적용을 하였을 때는 576의 폭이 걸렸고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을 적용했을 때는 96의 폭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셋의 베리에이션 혹은 다이버시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그런 시간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각 두 개의 지터링 방식에 대해서 믹스업과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을 각각 적용해 본 실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임프루먼트가 굉장히 적은 것에 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는 어느 정도의 임프루먼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 지터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프루먼트가 있었지만 믹스업 방식도 근데 라지 스케일 지터링에서는 그러한 임프루먼트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 믹스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이미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통해서 모두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카피 앤 페이스트는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프루먼트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지 스케일 지터링에도 추가적으로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축이 의미하는 것이 코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몇 %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느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적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임프루먼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피션트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에 대해서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한 그런 실험입니다. 이제 여기가 디텍션이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인데 모두 기존의 소타들을 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설명했을 때 이제 프라이어 웍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랜덤으로 하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안 좋지만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더 좋다라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코어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코피 앤 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것이 모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인데요. ECCB 2018년 논문이고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컨텍스추얼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한 것과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랜덤하게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한 두 개의 두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까지 고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도 이 위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찌 보면은 이 논문은 그냥 랜덤하게 갖다 붙인 논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프라이어 웍에서 밑에 부분에 있던 그 데이터셋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소타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기존 웍과 이 논문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컨텍스트가 안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컨텍스트를 추가를 하면 성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어서가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 테이블 지금 위쪽에 있는 모델들하고 밑에 있는 시험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는 또 다른 어서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에는 스케일 지터링이 들어가는데 이 임프루먼트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가 아니고 카피 앤 페이스트 중에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적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임프루먼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 라지 스케일 지터링, 그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그다음에 컨텍스트 어웨어한 그 프레스 컨디셔널한 제너레이션 이것들이 전부 다 한 번에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이 아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데이터셋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신스 제너레이션을 해서 많은 테스트들이 수행 가능한 거다라는 거는 2018년에 그거 ECCB 논문 해보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테스트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네, 이거 아직 20년 논문인데 아직 퍼블리시 안 쓴 거예요. ICCB 서브미션 아닌가요? 근데 사실 콘텍스트를 고려하는 게 디텍션에서는 볼 수 있지만 뭔가 퓨샷 세그멘테이션은 별로 어울리지 않겠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이 논문에서 그러면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스케일 지터링을 통해서 랜덤으로 그 이미지를 이용하고 커피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정확도 향상을 보인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컨텍스처얼한 인포메이션 전혀 없고 그냥 랜덤으로 스케일 지터링 그리고 호리존탈 플리핑 그리고 커피 앤 페이스트 이거 다 랜덤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그 페이지. 여기서 왼쪽 그래프 보면은 이미지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트레이닝을 한 것보다 이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게 더 좋다 아니에요? 이미지는 데이터셋 필요 아니에요? 코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신테틱 제너레이션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더 좋다 아니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게 서프라이징한 거 아니에요?
리얼 데이터 필요 없다는. 이게 뭐 심지어 LSA가 아닌데 저는. 이미지는 프리테이닝 LSA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지금 LSA로만 실행할 거라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네요. 왼쪽에 빨간색 그래프네요. 그럼 LSD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높네.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미지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되는 거. 다른 사람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맞아. 바운더리 아까 얘기했을 때 별로 블럭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없다. 그거 좀 약간 그게 원래 바운더리가 정확하면 성능이 더 정확하게끔 되는 게 인지상 진짜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닌 이유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자체 노이즈에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포크 데이터셋의 바운더리 자체가 워낙 정확한 애들이라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의미 없는 태스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바이어스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